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남중국해 연안의 국가들이 반중국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일본이 필리핀과 준 군사동맹인 군사협력 원활화 협정, 이걸 RAA라고 그러는데요. 이 RAA를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두 나라 군대가 상대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받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쉽게 반입할 수 있어서 함정이나 전투기도 협정을 맺은 국가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용이하고 유사시에 상호 파병을 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페르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재발생 시 구조활동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 자유대를 필리핀에 파견할 경우에 입국 절차를 간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 호주, 영국과 RAA를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에 이번에 일본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며 힘이나 위협을 포함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필리핀 간 공동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군사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특히 일본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인하고 강력하며 신뢰가 깊은 친구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중국을 직접 겨냥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다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함께 중국에 직접 대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와 함께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정찰을 강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일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자국 해역과 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의 함정 수를 늘리고 항공기를 이용한 정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필리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중국 함정들이 분쟁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어선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필리핀 당국의 조치는 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풀어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건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미국과 필리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미군이 필리핀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합의를 했었죠. 특히 이 전략적 요충지인 루손섬의 카가얀에 미군을 배치하고 했다는 것은 이곳이 대만 남부하고 불과 약 430k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또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공동 해상 순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인 필리핀과 미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공조를 강화한 겁니다. 이런 필리핀의 반중 적극 행보는 미국이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개편해서 2,000명 규모의 해병 연합연대를 창설하기로 하는 등 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가 필리핀 어선을 쫓아내는 등 이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니까 미국에 더 밀착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도 강력한 반중연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익, 그러니까 EEZ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외교적, 물리적 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 남해 구단선을 긋고 해당 해역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공섬을 짓고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가
2016년 이 구단선에 대해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이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반중 전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필리핀과 해양 안보 강화를 하는 방위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테러 대응과 국경 관리 등 이런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해상 개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는 상반기 중에 이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르카사 사령관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군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다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하고도 공동 군사훈련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이 그렇게 해도 중국과 밀착 관계였던 아세안 국가들이 이렇게 반중 대열로 속속 결속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중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이젠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비빌 언덕이 생겨났다는 걸 뜻합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경제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을 위협적으로 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자국의 영해화를 했고, 이로 인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잦은 외교적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중국의 힘이 워낙 강해서 맞짱을 뜰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경제력도 엄청나게 쇠퇴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젠 경제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조종할 힘을 잃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외교력이 눈에 띄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공적으로 떠오르면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거죠.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진핑 정권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중국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러시아에 당하는 자세를 보여서 유럽과의 관계가 냉각됐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민열 대사는 이어서 그 결과 유럽 여러 국가의 대만 해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랑외교, 채무의 덫으로 불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략도 있다. 이것들을 모두 바라보면 중국은 자신의 행동으로 고립을 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중국의 고립은 그만큼 중국의 국력도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만 수호지가 분명하고 이웃 국가인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반중 의지가 뚜렷해지니까 이젠 이들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강력 대응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 국가들이 의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중국에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 구단선을 통한 중국 영해화는 날강도나 다름없는 행패죠. 과거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문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구단선을 긋고 이웃 국가들에게 무조건 순응하라고 닥달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도 당했고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베트남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을 향해서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판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힘으로 몰아붙이면 자신들도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또 준동맹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것이 한때 힘만 믿고 골목길에서 대장 행사하는 자입니다. 지금 중국의 행세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중국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